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율리 강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 단씀 이다은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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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되게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만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아름다우신 훌륭한 됐고요. 정말 최고의 강사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진짜 이 9월 모의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기다렸을 텐데 뭐 그게 막 학수고대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 긴장도도 높았고 또 저희도 진짜 9월 모의평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막 진짜 그쵸. 궁금했었잖아요. 궁금했죠. 오늘 학교에서 다들 감독도 하고 오셨죠? 그럼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학교 분위기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서 보통 학생들이 긴장하면 물건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화장실도 자주 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컴퓨터 사인펜 주워주고 수정 테이프 주워주고 그렇게 바쁘게 감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도 하셨죠? 네. 제가 최근에 선생님들하고 교무실에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재도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접수했다던데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 접수한 학생들이 정말 많아.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학급이었어요? 네, 그 학급에 딱 들어와서 감독을 하러 들어갔는데 반갑기도 하고 작년에 봤던 저 친구에 비해서 올해는 또 사뭇 이렇게 다르게 또 집중해서 열기가 열심히 장난 하는구나 아니었을 이런 거 느끼면서 네. 재도전하는 학생들의 열기와 열정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현역인 친구들은 또 자극받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네.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네. 감독했습니다. 선생님도 감독했죠? 네, 오늘 진짜 다시 도전한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가 왔어요. 감독도 힘들었겠다. 네, 감독 선생님들도 많이 없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들어가서 감독을 했는데 분위기가 아무래도 우리는 고3 교실 옆에 이제 재수생들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보면서 누구지? 뭐 이런 이제 현역들도 보이고 네. 또 이제 감독 들어갔을 때 애들이 수능장에는 시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계를 떼놓고 보는 반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수능처럼 애들이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학생들도 어때요? 오늘 기존에 봤던 시험하고는 아마 사뭇 다른 마음으로 봤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서 보니까 수학 시간에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감독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학생들 정말 집중해서 오후 늦게까지 특히 사탐하는 시간까지 애썼을 거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연습해야지 뭐 열심히 연습해야지. 예, 그러네요. 저는 이번에 연계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연계교재, 연계율.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연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었고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었고 게다가 이번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모두 연계가 되니까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느낄 수 있을까? 정말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저희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확실히 좀 그런 이거 봤던 건데 물론 연계가 봤던 건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문제집을 외우라는 거 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저는 확실히 좀 그랬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지리는 지도, 도표,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지리는 진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기본적인 자료들이 그대로 제시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말 착실하게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아니면 이거 풀었던 문제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연계가 많이 됐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이 시험이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들도 보였고요. 네. 네. 그 윤리하고 역사는 이 연계에 대해서 느끼는 게 저희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진짜 그 경제나 뭐 사회 문화나 표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확 와닿거든요. 네네네. 근데 좀 다르죠. 그쵸? 윤리는 그런
우리 윤리러들 공감하시겠지만 여기 써있네. 네. 생윤 윤사 좀 까다로웠어요. 예, 지금 계속 댓글에 네. 그 저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분명 연계되는 퍼센트가 있고 또 특히 윤리 영역에서는 그 사상가의 조합이 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소에 훈련했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내가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연계가 되었긴 했지만 난 왜 어려웠는가? 난 거기서 왜 고민했지? 이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당연하죠. 네, 그 포인트를 맞아요.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같이 선생님 끝까지. 강의 들으면 되지. 아 맞아요. 아, 훈훈하다. 역사는 어때요? 역사는? 이 역사 연계가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되고 이렇게 연계된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자료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비슷한 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돼서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 한국사의 경우에는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연계 체감률을 많이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굳이 너무 쉬워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세계사, 동아시아사도 약간은 좀 비슷한데요. 조금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이제 연계율이 조금 많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수능 특강에서 풀었고 수능 완성에도 풀었는데 구모에서도 연계돼서 나왔는데 그냥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랑 잘 구별이 안 가는 친구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기 뭐죠? 저기 앞에 쌍사. 네. EBS 세계사, 복. 동아시아사. 세계사 동사. 나 줄임말 네. 체감력이 굉장히 높았나 봐요. 네. 세사 동사 연계가 높은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복붙인 네. 줄 알았다고.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진짜 연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문제집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안 느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계교재 학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갖는 거, 느낌, 자신감 갖는 거,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제 과목별로 조금 깊이 있게 이번 9월 총평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부터? 네. 윤리부터? 네. 윤리부터 네. 시작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윤리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거 알죠? 자, 연계 그리고 제가 살짝 분석한 것들 말씀드리겠는데 같이 보면서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바래요. 자, 먼저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화면이 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제가 사회탐구 중에서도 생윤과 윤사 영역에서 예. 이걸 앞서서. 오, 그러네요. 뒤로 제가 가네요. 앞으로 잠깐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네. 생윤러들 이거 이해해 뒤에까지 주시는 가세요, 우리 뒤에까지 윤리러들. 앞으로. 네. 네. 지금 생윤 어려웠어요. 윤사 연계 네, 체감 안 윤사는, 됨. 그러네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국사 완전 쉬웠음. 네. 네, 이제 됐. 네. 드디어 뿌듯하네요. 정리됐어요. 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생윤하고 윤리에서 일단 어떤 것들이 연계됐을까 체크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놓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봐야 될 텐데 일단 윤사 영역에서는 벌린이나 패티스의 조합의 문항이 좀 연계 교재에서 훈련하셨다면 문항 풀 때 익숙하다. 이 조합 내가 이 사상가 찾아냈고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연결시키는 거 그래도 좀 많이 도움되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문항이고요. 생윤 영역에서는 동양 사상 쪽을 골라봤어요. 동양 사상에서 이번에 도가하고 불교의 조합의 문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합이 수능 완성에 불교 문항 하나 있는 거. 불교 문항 하나 있는 거. 그리고 도가 사상과 또 연계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 한 문항의 이제 문제를 보실 때 각각 연계 교재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문항이에요. 떨어져 있는 문항이지만 그것들에게서 이렇게 조합해서 이 한 문항으로 새롭게 또 창조가 됐을 때 낯설지 않게 중요한 포인트 찾아내고 이제 선지에서 핵심들을 판단해낼 수 있는 게 이런 게 연계 체감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문항들을 이렇게 골라봤고요. 그리고 생윤하면 또
롤스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는 거예요? 통닭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롤스와 노직의 조합 어김없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연계 교재 이 부분에서 이 둘의 조합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시문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그것들을 엮어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좀 훈련이 되셨다면 좀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좀 익숙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핵심적으로 연계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핵심적인 내용 보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짚어드리면 될까, 공부할 때 짚으면 될까 말씀드리면 되겠죠. 일단 오늘 혹시 문제 보면서 그 문제가 연계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선지 풀 때 굉장히 헷갈렸을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여러 요인 중에 공통적인 요소 하나는 선지에 들어가는 특정 단어들 있죠. 그 사상가의 특정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일 수도 있는데 그 단어들과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나 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건 그렇죠. 내 뇌피셜로 그 사상가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정답을 찾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요걸 조심하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사상가의 문항이에요. 예를 들어 롤스 문항입니다. 분배적 정의로 나옵니다. 알아요. 항상 나오는 걸 아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기본적인 자유에 관해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또 혹은 이번에 차등의 원칙에 관해서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와 같이 내가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공부했다가 아니라 롤스의 분배적 정의 중에서도 소주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내가 놓친 거 뭔지 연계가 되더라도 그 재심을 받더라도 선지 내에서 내가 놓친 그 소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연계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 말씀. 네. 여기 보고 있었어요. 네.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네. 굉장히 저도 이제 문제 풀고 지금 채점 못 해봤거든요. 채점 마려워요, 막 이렇게 한 친구들 있는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죠. 빨리 요거 보고 결과도 보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도 더 듣고 싶어요. 여기 지금 댓글 쓴 애가 하나 있는데 네. 생윤 비문학처럼 풀어도 되나요? 공부 안 하고 지문만 읽고 지금까지 풀었는데 그냥 재수하나요? 저 나도 대답해 줄 수 있겠다. 비문학처럼 풀면 안 되지. 그쵸? 안 됩니다. 개념이 있으니까. 네. 제가 대답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지리 공부법 많이 물어보는데 얘들아 일반 사회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일반 사회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냐면 기본을 진짜 촘촘하게 치밀하게 묻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본 개념이고 그동안 계속 출제되어 왔던 건데 이게 변별력이 막 있는 거예요. 네, 요걸로 넘기라.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었고요. 여기,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표 문제가 일부 굉장히 고난이도였던 것들이 빠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약간은 헷갈렸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일반 사회 영역에서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인데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사회문화잖아요. 그래서 사회문화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뒤에도 보시겠지만 출제 빈도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제 빈도표를 만들어 보면 저기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지 아닌지 하는 것들 있죠. 이 부분들은 그동안 출제되다가 빠진 부분들이에요. 얘가 갑자기 9월에 빠졌단 말이야? 사회와 지위 역할 또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 이런 부분 빠졌어요. 그럼 얘는 혹시 수능에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표 문제에 있어서도 임금 격차 표 문제 상당히 까다로웠던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6월하고 9월 모평 문제를 비교해서 보는 것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건 경제나 또는 정치화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올해 수능 이렇게 출제된다. 이걸 9월 모평으로 보여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화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화법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날 거야. 얘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얘는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다만 경제는 전반적으로 개념에 충실했다면 다 접근 가능했지만 중간중간 까다로운 선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산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 정치와 법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와 법 선택한 학생들. 이 선거 결과 분석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고심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출제될 거야. 수능에는 이렇게 출제될 거야. 라고 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다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을 매우 촘촘하게 물었다는 거. 역시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EBS 연계체감을 상당히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제만 보여드리면 이게 9월 모의평가 문제고요. 그냥 저희는 그림만, 이게 지리 과목이랑 아마 비슷할 텐데요. 그림만 봐도 상당히 유사해서 물론 이 문제 자체를 공부한 학생들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연계 체감률이 상당히 높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수능특강 수능 완성은 출제진이 보는 교재 봐야 되겠지. 그치? 꼭 이거 출제 빈도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그 중단원명이 똑같아요. 그러면 각 중단원명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어디는 출제가 안 됐는지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어디서 봤던 건데 나보다 사회문화를 잘하는 사람은 생활과 윤리를 잘하는 사람은 지리, 역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겠어요?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사회탐구의 경우는 지금 해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한두 문제, 한두 등급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많이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문화에 대한 말들이 좀 있긴 있는데 괜찮아. 9월에는 망해도 돼. 진짜야. 9월에 조금 못하면 그런 실수한 부분들 만회하면 수능에서 분명히 그 부분들 만회해서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맞죠? 그럼요. 너무 혼자 열변을. 네. 또 했습니다. 네, 그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이제 한 기점이 딱 넘어가고 이제 수능까지의 이제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 작년 말 예비 고3이라고 하고 그랬을 시기 그리고 3월에는 누구나 열심히 막 하잖아요. 누구나 열심히 막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끝까지 열심히 하면 사회탐구는 진짜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9월 모평 이후에 지금 한 70일? 2달 조금 넘는 기간 남았는데 공부법 또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딱 지금 이맘때가 학생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죠. 항상 네. 매년 그렇잖아요. 공부는 안 하면서. 맞아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몸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면역력도 낮아지고요.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아프다 그러지 맨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막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던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나올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진짜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쵸? 걱정하는 그 수험생들이 왜 수험생들 카페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 그런 글들 엄청 올라와 있어요. 진짜. 이제 막 네. 디테일하게 뭔가 작은 것들에 막 집중하게 되죠. 뭔가 맞아요. 여기서 나올 것 네.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동안 했던 것들을 계속 보는 것, 반복해서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2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 봄쌤이 지금까지 봤던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라 말씀하셨는데 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다 떨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선생님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막 사다가 풀어본다 이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풀어왔던 기출문제나 연계교재 문제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평가 문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들을 막 새롭게 막 찾아보면서 내가 불안했던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것
또 뭐 굉장한 트레이닝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 풀었던 연계교재 문항과 기출문제 중에서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고 이거 맞췄으니까 패스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보니까 제대로 이유를 알지 못했거나 내가 오해하고 맞췄거나 간과했거나 오개념이 있는데 그걸 건드리지 못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지금까지 했던 공부에 이제 타성에 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거 찾아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공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출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저기 그러니까. 학생 중에 연계교재 어. 어떻게 봐야 되냐, 얼마나 봐야 되냐. 예. 그치, 저런 얘기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기출 중요하죠. 연계교재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안 보고 다른 걸 보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그 학생들이 자기의 성적에 맞게, 수준에 맞게 이제 공부 계획을 짜고 뭐 문제를 풀고 할 텐데 기본 개념이 부족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교재나 기출을 풀지 않고 뭐 나중에 뭐 봉투형 모의고사라든가 굉장히 뭐 정말 최종 점검할 때 쓰는 그런 문제를 다른 친구들이 푸니까 자기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가져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는 게 별로 없고 개념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잘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왜 하나 봤더니 불안해서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불안해서 네, 어려운 불안해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남들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자기 실력에는 맞지 않고 그랬을 때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탐구 안에서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념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맞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시작 직전 쉬는 시간까지 개념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수능 끝난 게 아닙니다. 수시 원서 넣고 지금 다들 막 야 너 어디 있었어? 너 거기 있었냐? 야 우리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위로해준답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고 있죠. 네, 진짜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친구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친구가 어디 쓰는지 그거 보면서 나의 현실과 비교하거나 또 1학년 때 내가 꿈꿨던 학교와 지금 원서를 생각하고 있는 학교 간의 괴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자. 이렇게 하루하루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하루하루를 71일 동안 쌓아나가면 분명히 수능날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그 다른 친구 뭐 썼는지 신경 쓰는 학생들에게 안 좋은 호르몬 나오는 거 같죠? 맞아요. 실력이 떨어지고.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뭐냐면 그 학교에서 생각보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두 권의 교재를 출제진이 본다니까. 네, 출제진이 보는 교재를 끝까지 내지는 몇 번씩 본 학생들 거의 본 적 없고요. 근데 진짜 공부 방법은 심플합니다. 개념이고 출제진이 보는 교재 반복해서 보는 것이고 지금쯤 와서는 국영수는 했던 거 그대로 읽고 가고 사탐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어려운 문제들 막 그런 거 건드린 물론 그러고 싶어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맞춰야 되는 17문제, 18문제 개념 알면 맞춰야 되는 그 문제들부터 먼저 공략하라고 꼭꼭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연계교재는 몇 번 돌리는 게 좋나요? 한 번 돌리거든. 몇 번이야? 정답이 몇 번이에요? 선생님마다 학생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애들한테 얘기해 줄 때 네. 5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승희 선생님이 10번이라고 그럴 것 같아. 저는 세트로 보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주제 만약에 롤세 분배적 정이면 그걸로 기출, 수특, 수완, 개념 그렇죠. 네, 네. 요 세트 개념으로 수시로 반복해요. 그게 내 점수 되는데 뭐 한번 해봐요. 선생님 네. 몇 번 봐? 몇 번이에요? 사실 시간이 많으면 많이 보면 좋죠. 근데 또 봤던 걸 또 본다는 게 진짜 지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EBS에는 또 수능 연계의 비밀 이런 강좌도 있고 그래서 혼자 여러 번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EBS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번 보면 됩니다. 그게 한 번 볼 때 제대로 봐서요. 정말 예쁘고 정성스럽게 해서 한 번 볼 때 제대로 봐서 그때 이거 내가 모르고 틀린 건지 알면서 틀린 건지 또는 실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해두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몇 번이라고 하는 답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진짜 열심히 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아.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아닌지는 진짜 본인이 압니다. 알겠지? 멘탈도 중요하지 않아? 멘탈도요? 멘탈 중요하죠. 네. 예, 다은 쌤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쯤이면 다들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처음 걸어보는 입시라는 길이고 모든 게 수시든 정시든 수능이든 처음이다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못 볼 것 같다라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제가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기의 과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걸어온 길을 이렇게 쓱 보면서 나 그래도 묵묵히 잘 걸어왔네 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시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게 봤는데도 더 자신감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걸으시면 충분히 성과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걱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러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때 맞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기 기출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연결이 봐야 되는 거지. 그죠? 빨리 말해줘요. 빨리. 같이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같이 네. 봐야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기출의 미래 율리아 사상이 없어요. 선생님이 하나 이렇게 좀 기출 정리 좀 해주시지 않았어요? 좀 많이 건의해 주세요. 승희 쌤 기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지리 분석 내용 살펴볼까요? 네. 네, 이어서 우리 한국지리 그리고 세계지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댓글창 단쌤이 쭉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좀 한국지리, 세계지리 풀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또 EBS 체감 연계율이 높았다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댓글창에서 여러분들끼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또 그리고 서로 어떤 EBS 교재에 어디 있던 그 자료예요 라고 짚어주고 너무 훌륭합니다. 역시 지리하는 사람 치고는 다들 인성이 좋고 착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는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어떤 친구가 한지 12번이 어려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선생님들도 보시면 알겠죠? 딱 그냥 수능 특강에 있었던 기본 자료 분석에 있는 그 자료가요. 정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1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선지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댓글창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단쌤 오송 바이오 강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단쌤이 뭐라 그랬어요? 청주, KTX, 오송 바이오 진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수능특강 연계교재의 기본 자료들을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학습의 방향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지금 댓글창에도 북한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선지가 까다롭게 느꼈다면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이었을 텐데 이 내용이 우리 수능특강에서 그대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내용은 선지로 나올 수 있고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 오답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맞았다 틀렸다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선지 하나하나 그리고 알죠? 수능특강 날갯단에서도 이번에 많이 나온 거 알죠? 이 날갯단에 있는 개념들까지도 정말 소중하게 예뻐해주고 많이 보고 자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지리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단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댓글창에 보니까 이 문제 까다로웠다고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A랑 D를 분석하는 거 이거 많이 어려웠죠. 근데 오른쪽에 수능 완성 36쪽 자료 분석 1. 자, 지금 교재 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꺼내서 같이 한번 봐봐요.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서해안 한 지역 그리고 동해안 한 지역, 내륙의 두 지역을 비교하게 한다면 그 내륙의 두 지역, 이 두 지역 간의 기후값의 차이를 불러오는 그 정말 중요한 요인 그 하나가 무엇일까? 이걸 분석해내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자료 분석 보면 알겠지만
개마고원 일대 해발고도가 높아서 비슷한緯도의 다른 지역들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다라는 걸 다뤘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봤으면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미련을 가지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연계교재 학습 충분히 열심히 하면 수능에서는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세지러들이 기다렸을 텐데 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리도 정말 가시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연계된 자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여기 우리 이번 9월 모의평가 자료에는요. 주요 대륙별로 밀, 옥수수의 생산량, 수출량 다룬 자료가 나왔고요. 수능 특강 92쪽 탐구활동 봤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수입량, 수출량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제시된 자료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단쌤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댓글창에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도요, 사실 9월 모의평가에 제시된 지역이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이었는데 우리 수능 완성에서 정말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튀르키예, 이집트, 그리고 카자흐스탄까지 똑같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대신에 아랍에미리트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는 공부한 적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우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정말 많이 풀어봤었거든요. 한 번 나온 지역은 또 나온다라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작년에는 조금 인구 문제가 많은 친구들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요, 진짜로 자연 증가율, 전체 증가율, 기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게 나왔고요. 사실 우리가 또 비슷한 문제를 수능 특강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웠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고 EBS가 있고 이 타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면서 나의 빈틈을 메꿔나가야 될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꿀팁 딱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신 있게 푸는 겁니다. 항상 나에게 생소한 지역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모르는 지역이다 라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주변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익숙한, 정말 내 친구 같은 그런 익숙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접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서 추론해서 풀면 됩니다. 알죠? 단쌤이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라고요. 나는 충분히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점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댓글창에도 기출문제 풀어야 되나요? 물어봤었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보고 이번에 9월 모의평가 보니까 진짜 출제 기조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근데 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는 수능까지 이어질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번에 봤던 시험은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에게 수능 만점으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느꼈죠? 이번에 지역지리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연계교재,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충실하게 학습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론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나왔던 지역은 또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나만의 지도에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마지막 마무리 복습한다면 분명히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점수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오늘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좋네요. 어떤 학생이 다은쌤 있는 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에 남학생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다은쌤이한테 데이터 파이널 특강 마지막에 뭐 해달라고 하는데 CP님께 네, 맞아요. 네, 뭐 그렇게 네, 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냥 쏙쏙 들어오네. 역사는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선택했던 과목이 네. 세계지리예요. 저도 세계지리 진짜 오. 사실 어쩐지 윤리지가 인성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이 좋았나 보다. 윤리지 인성하면 윤리지. 그래서 세계지리 얘기하는 거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네요. 아까 뭐 네. CW 기후, CFA 기후
쾌편이 공유국 나오는데 오. 선택자였다니까요. 알았어요. 빨리 역사 얘기해 주세요. 역사. 네, 알겠습니다. 그 지리의 힘을 이어받아서 이제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역사에 있어서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물어볼게요. 한국사 다 보셨죠? 한국사 안 보신 분이 없죠. 한국사 잘 봤나요? 네.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부터 짧게 총평하고 이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갈게요.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이제 한국사를 다 봤을 텐데 한국사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시험을 봤을 때 좀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문항들로 좀 배치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공 경험. 네.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을 봤는데 이거 너무 약간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은 한국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을 봤을 때 약간은 풀만한데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꾸준히 잘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을 아마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국사에서 조금 그래도 변별을 주려고 하는 좀 눈여겨볼 만한 문항이 몇 개 있었어요. 한 2개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1910년대 국외 독립군 기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한청년당. 그 부분은 워낙 단체가 많이 나와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안 했을 텐데 그래도 그걸 맞춘 친구들이 있다면 네, 대단하다라고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워낙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등급 얻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준쌤 강의 듣고 1 떴어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거 주려고 했는데. 네. 내가 이거 주려 했는데. 저런 거 못 놓치죠. 네. 박범쌤 이뻐요. 그래. 저는 왜 없어요, 여러분들. 네, 승희쌤 보면 하트 좀 날려주잖아요. 날려주세요. 네. 껐어요. 지금은 프랭이니 너무 고마워요. 아니 지금 질문 성공할 중에 거예요. 한국사는 대기 시간이 고통인데요. 이거 수능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수능 시간에 막 긴장하던 게 한국사 시간에 딱 풀려요. 그래서 한 30분 그 시간 동안에 한 10분 정도의 문제를 풀고 애들이 긴장이 풀려서 자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탐구를 풀라니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친구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컨디션 조절을 이제부터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부터 먼저 보자면 이번에 9월 모평 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겹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승희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주제로 나왔습니다. 맹자, 증용, 사서집주. 반갑죠.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수능 완성 30쪽에 2번 문제 보면 역시나 또 맹자, 중용, 대학, 또 사서 규정했고요. 그러면서 쪼르르 경전, 해석 같은 학설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지도 보면 저기 사서오경 외훈, 사서오경 외훈 똑같이 선지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연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모습들 동아시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연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20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개념을 끝까지 한 친구들은 풀 수 있었겠지만 좀 손쉽게 현대사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시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옳지 않은 것 하면서 그나마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만약에 옳은 것 고르라고 했으면 진짜 진짜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체감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옆에 보면 이제 수능 완성 82쪽 2번 문제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를린 장벽과 관련된 거고요. 시기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그냥 쫙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사 이제 특징 먼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요, 크게 이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평이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차이점이 있다면 6월 모의평가에서는 대략 한 8문제 정도가 동아시아에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시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9월 쪽에 있어서는 그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기 문제는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듬을 때 이 시기 문제를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요 나라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별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나라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 세 번째가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리하실 게 나라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그래서 난징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요코하마라든가 이런 도시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동아시아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는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여겨볼 만하다는 건 뭐냐면 추이죠. 6월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9월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수능에서는 그 추에 맞춰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6월에서는 주로 기본 개념을 많이 물어봤다면 9월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나온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가 이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동아시아사보다는 시기 문제가 좀 적게는 출제되지만 굉장히 좁혀진 시기로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을 물어봤을 때 14년부터 18년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끊어서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좁혀진 시기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그냥 요때 무슨 사건, 요때 무슨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가 세계사에서 계속해서 트렌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식민 지배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도 선지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나라를 한 문제 동시에 물어보면서 이 두 나라의 관계 아니? 이 나라가 각각 뭐 했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꽤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마지막으로 다듬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시기랑 국가는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시험에 보셔야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 과목 최신 출제 경향입니다. 네. 동아시아사, 세계사, 우리 쌍사. 쌍사. 네. 한국사까지 하면 3사죠, 3사. 자, 여기 동아시아사 19번 문제였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지도가 나와 있고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요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16번 문제 보면 역시나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황제 제위시기에 있었다. 역시나 시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게 최근 트렌디한 역사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를 물어볼 때 뭐랑 결합을 하냐면 지도랑 좀 결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다양한 사건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능에서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니까 이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목별 대비 방법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사 시기를 묻는 문제를 대비하자. 아까 얘기했죠. 각 나라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대비하자. 그 다음에 지역 도시와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에서는 낯선 자료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뭐지?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딱 보고 해설을 듣잖아요. 그거였어? 아는 거였는데 틀렸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세계사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다 교육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딱 보고 풀 수 있는 문항보다는 잘 해석하면 이거였구나 하는 알아가는 재미가 또 시험 속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각 나라별 특징 반드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시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 문항이 9월 모평에 나왔다고 했는데 14, 15세기 전형적인 시기 문제와 함께 19세기 이때에도 나라별로 시기 문제 비교하는 거 또 나왔고요. 현대사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시기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인데 네, 아까 어떤 학생이 이번에 공부 안 하고도 1등급을 받았는데 수능도 이 정도로 나올까요?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그 학생. 한국사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40점 이상이 1등급인데 한국사가 뭐 45점 이상이 나왔다.
그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공부 안 하고 1등. 제 생각에는 감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좀 있으면 또 10월 학력평가도 보고 할 때 그때도 해설 잘 들으시고 감만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40점 간당간당하게 1등급을 했다라는 친구들은 조금 보충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사는 수시든 정시든 이제 필요한 등급들이 좀 있어요. 지금 아마 수시 모집 쓴 친구들은 알 텐데 내가 쓴 학교에서 한국사는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최저라든가 가산점이라든가 이랬을 때에 딱 거기에 맞춰서 나왔다? 불안합니다. 그건 진짜 불안해요. 그래서 최소한 2등급 정도는 더 나와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시간 한국사 보충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막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준우쌤, 다은쌤, 그리고 승희쌤 강의 보고 1년 동안 지금껏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1등급 받았다라고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사회문화 이번에 이제 좀 어려웠다고 시간 부족. 예,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념을 이렇게 촘촘하게 낼 수 있나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네, 개념을 하나하나 가려냈어야 돼서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9월에 망해라. 망해도 돼요. 모의고사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한 부분들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개념 맞아요, 맞고요. 이제 네, 끝날 시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또는 저는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만났던 학생들, 그동안 만났던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학생들의 이 성공 경험들을 좀 얘기해주면 여러 학생들이 힘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반의 작년의 학생이 생각나는데 그 학생 자리에 밑에만 지우개 가루가 항상 있었어요. 진짜 제가 청소했거든요. 청소하면 그 학생 밑에만 이제 지우개를 그래서 너무 기특했었는데 9월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수능 딱 보고 나서 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껏 본 시험 중에 수능이 제일 잘 봤어요 라고 했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예. 9월은 조금 그러셔도 됩니다. 아까 어떤 학생이 올려줬어요. 9월 아무리 모의평가라고 해도 마음이 그래도 힘들다. 맞아요, 힘들어. 근데 모의평가야, 정말. 수능에서 이처럼 정말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우리 반 학생. 네. 선생님도 좀 얘기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계지리도 작년에 이제 저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왔던, 정말 성실하게 따라왔던 우리 단지 친구가 이제 수능을 보고서 수강후기를 남겨줬는데 굉장히 말하려고 하니까 울컥하네요. 네. 이제 딱 첫 줄을 보고 진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뭐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만점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다음 줄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니까. 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나에게 부족한 부분 메꿀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또 우리 EBS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참 지금 이 시기가 내가 혼자라는 생각에 더 이렇게 불안하고 늪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울한 생각이 들 때는 밖에 나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낙엽이 지잖아요. 또 우리 지리러들은 이런 계절의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낙엽을 밟으면서 여러분들의 불안함, 걱정을 그 낙엽 속에 차곡차곡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성과도 좋아질 겁니다. 왠지 윤리 선생님 말 같아요. 그런가요? 뭔가 불안감을 다 덮어라. 어때요, 선생님? 네. 네, 제가 지금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는 글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공감이 많이 돼요. 새로운 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뭐 더 봐야 되냐, 뭐 문제집 뭐 추천해달라. 학교에서도 많이 듣는 학생들의 그런 이제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많이 읽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야 이번 시험 나만 쉬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나만 어려웠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 나만 어려웠던 그 부분 누구나 다 어려웠고 누구나 다 같이 불안해요.
근데 이제 그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캐치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혹시 혼자 찾기 너무 힘들다 이러시면 일단은 우리 기출 저희가 오늘 해설 강의 좀 꼭 봐주세요. 이거 보면서 저 질문 오늘 해설 강의 때 꼭 맞아요. 얘기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맞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남은 시간 불살라봐요. 네, 불살라봐요. 네, 제대로 화끈하게 한번 해봐요. 네. 오늘 활발 타겠네요. 저는 작년 우리 반에 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작년 고3 담임이었어요. 근데 9월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애가 선생님 상담을 좀 해도 되냐고. 참고로 저는 남학교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끝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묵묵히 아침에 이 누구보다 일찍 나왔고 점심시간에도 저는 희망하는 애들은 교실에서 자습을 시키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남아서 점심시간에도 자습을 하면서 밥 먹으러 갔고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도 스스로 신청해가지고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9월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9월을 못 봤다는 거는 애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잘 봤거든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학력평가도 아니고 9월 모의평가를 못 받으면 이제 수능을 진짜 걱정이 돼서 저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물어봐요. 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죠.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잘 볼 거다. 너 진짜 잘 볼 수 있다. 확신이 필요한 거죠. 넌 진짜 잘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이 시험 갖고 걱정하지 마라. 넌 진짜 잘 될 거다. 이 말 믿고 너 진짜 끝까지 한번 해봐라. 넌 진짜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 수능을 봤는데 잘 봤어요. 잘 볼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봐라 내가 잘 볼 거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멋쩍듯이 웃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걱정되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그건 진짜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만 이런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걱정은 당연하지만 넌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은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었는데 선생님 그때 선생님을 꿈꿀 때 했던 이야기 해주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저도 저의 수험생 생활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맘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든 이유가 실체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고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교실을 그리고요. 거기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만나게 될 학생들 모습을 그렸어요.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리고 표현했어요. 네, 그것을 제가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사가 된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지리교사로서 우리 친구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할 수 있고 꿈을 이뤄낼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희쌤 보고 윤리교사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선생님 보고 역사교사 되고 싶어요, 사회선생님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면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되고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겁니다. 그 날을 꿈꾸세요. 네, 맞아요. 그 아주 추상적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꿈을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켜서 상상해보는 거 진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불안합니다. 저희도 다 그 과정 겪어왔는데 나만 불안한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시작은 가열차게 합니다. 불태우는 거. 우리 승희쌤이 지금 불태우자고 했잖아요. 지금 불태우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불태워야 된다. 지금부터 남은 기간 불태우면 사탐은 어때요? 할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다. 예. 저희 진짜 거짓말쟁이 아니잖아. 사회탐구 시험 직전 쉬는 시간에 보는 게 문제 나와요. 나온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뭔가 보낼까요? 하트? 뭐 보내지? 파이팅을? 뭘 보낼까? 하트? 하트 좋다. 네. 저희 마음을 담아서 보내죠. 네. 우리 EBS 사회탐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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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시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유수환입니다. 제가 올여름 기획했던 프로젝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능 대박 한번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원제들 아자아자 만수박! 모의평가를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실력 발휘해서 기분이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이야기. 의지를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잘해왔던 것에 집중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자랑스러운 결과, 바로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 날 딱 만들어낼 겁니다.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제를 딱 자신감 있게 풀어내고 컴사를 탁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EBS와 그리고 단쌤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아있는 날들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등급, 여러분의 점수를 만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컴사에 정답이 있기를 선생님은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모 정말 큰 시험 치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수능이라고 하는 이제 큰 산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이겨내면서 지금 이곳까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온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너무너무 멋지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우리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넘을 수 없을 것처럼 커다랗게 보이는 산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 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보다 더 커지고 보다 더 깊어지고 보다 더 높은 꿈을 또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난다는 거 언제나 기억해 주길 바래. 지금까지 갈고 닦은 그 실력 수능 시험장에서 마음껏 발휘하자.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너를 응원할게. 파이팅! 9월 모평 보느라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잘 본 학생들은요 이대로 쭉 밀고 나가면 돼요. 혹시라도 못 봤다면 괜찮아. 남은 기간 동안 더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 이후로 꾸준히 수능까지 밀고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남은 기간 화이팅!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 수험생, 나 자신을 먼저 좀 안아줍시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애썼어요.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틀린 문제 수능에서는 죽어도 맞추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꼭 챙겨야 될 거예요. 너무 피곤하죠? 너무 애썼죠? 근데 우리 그거 하나만 꼭 지킵시다. 9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 대수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날을 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 사실 9월 모의평가는 시험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시험 이후가 더욱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토대로 과연 평가원에서 어떤 주제들을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지 평가원의 출제 경향 잘 파악하시고요. 특히나 올해는 EBS의 연계문항을 많이 출제한다, 체감 난이도를 높인다 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평가 통해서 EBS 연계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연계문항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더 긴장되고 많이 떨리시죠? 자, 6월, 9월 모의평가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시면서 수능 때까지 알차게 시간 보내시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서 수능 화이팅! 이제 여러분들은 9월 모의평가 끝났잖아요. 체력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에 더해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잘 봤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들으러 온 친구들 분명 더더더더더더 성장하면서 좋은 결과 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까지 뭐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EBS와 그렇죠. 구호 한번 외쳐주면서 기운 딱 불어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은 끝까지 EBS와